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관계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혹은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말실수 하나로 오해가 깊어지며 때론 선의조차 의심받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여러분은 사랑받을 기회를, 존중받을 자격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또 끝까지 삼켜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말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반드시 침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45살 윤대성 씨. 대성 씨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직장과 가족에게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말을 아끼고 회사에서는 의견을 잘 내지 않는 편이었으며 가족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심했고 분쟁을 피했고 겸손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도 표현하지 않았고 기분이 상해도 말하지 않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대성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넌 나한테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 대성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려가 오히려 무관심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면 진심까지 가벼워지고 사소한 말이 오해를 만들고 결국 사람을 잃게 됩니다. 논어에는 3, 4, 2 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신뢰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두 가지는 반드시 말하고 두 가지는 반드시 침묵하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이 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관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꼭 해야 할 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 그건 바로 고마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겠지. 이쯤이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침묵은 종종 상대방에게 당연함으로 오해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마움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서울에 사는 51살 김은희 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그녀는 늘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큰 아들이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돌아온 남편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피곤했을 텐데 기억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그 말 들으니까 오늘 피곤했던 게 다 날아가네 라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은희 씨는 이런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작은 일들은 늘 당연한 것처럼 넘겼고 그게 쌓여서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한마디 고마워, 그 짧은 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꿨고 남편은 이후로 더 자주 웃으며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을 말하는 건 상대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행동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보다 서운한 일에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곱게 피어나려면 고마움이라는 햇빛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마디 고맙다는 표현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남깁니다.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중 존중받고 싶다는 감정이 생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너의 행동이 나에겐 소중했어.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해. 이런 말들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오늘을 버티게 할 수 있고 한 관계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으며 나아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말하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감사했어요. 이 짧은 문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언어임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말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말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내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분위기만 흐릴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침묵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 관계 자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48살 박현우 씨는 오랜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7년 넘게 일하며 함께 숱한 야근과 프로젝트를 거쳤던 친구. 표면적으로는 늘 화기애애했고 문제가 있어도 현우 씨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상사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슬쩍 본인 것처럼 말하는 장면을 보고 현우 씨는 처음으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도 현우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을 마무리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농담을 걸어왔고 현우 씨는 웃지도 대꾸하지도 못한 채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현우 씨는 말합니다. 그땐 말했어야 했어요. 나는 그 순간 너무 서운했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졌다고.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여전히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감정은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표정으로도 분위기로도 미묘한 감정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더 당당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감정은 흐르도록 허락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흐르지 못한 감정은 어딘가에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분이 상했다면 말하세요. 그 말은 좀 서운했어. 그 상황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어. 이런 말들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심리상담가 칼 로저스는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도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말하세요. 너 때문에 화났어. 가 아니라 나는 그 상황에서 속상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 차이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더 깊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꺼내는 일은 때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진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침묵해야 할 첫 번째 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할 첫 번째, 바로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때로 칭찬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상대에게는 부담과 거리감을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잘한 일, 자녀의 성과, 생활의 여유 등을 무심코 흘리듯 말합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나는 요즘 매일 운동하고 있어. 몸이 다르지 않냐? 요즘엔 해외 주식으로 꽤 벌고 있어. 겉보기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58살 한명순 씨는 친한 지인 모임에서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 지인이 늘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직장의 연봉, 자신이 다니는 요가센터와 피부관리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기 때문입니다. 명순 씨는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이라 예민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지만 모임이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졌고 결국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아마 아직도 모를 겁니다. 왜 명순 씨가 거리를 두게 됐는지. 자랑은 말하는 사람은 짜릿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됩니다. 특히 상대의 현재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말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랑은 자기 과시 성향 중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형태로 분류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보다는 우열을 가르는 작용을 합니다.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빛을 잃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지나치면 결국 나를 비우는 결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곁에 남지 대단한 사람 곁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듣는 이에게 자연스레 비교를 유도하고 그 비교는 거리를 만듭니다. 따라서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잘난 이야기보다 상대가 편해질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자신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빛납니다. 이번에는 꼭 삼켜야 할 두 번째, 즉 인간관계에서 절대 쉽게 꺼내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쉽게 꺼내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말, 바로 남의 험담입니다. 험담은 말하는 순간은 둘 사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관계조차도 쉽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불씨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걔 원래 그런 애야. 그 사람, 겉으론 웃지만 뒤로는 엄청 따져. 그 집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었대. 이런 말들이 처음엔 단순한 정보처럼 들릴지 몰라도 결국 듣는 사람도 그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나 없을 때는 또 내 얘기를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살 정동훈 씨는 몇 년 전 지인과의 관계를 험담 때문에 잃었습니다. 동훈 씨는 교회 모임에서 자주 만나던 지인과 친해졌고 어느 날 그 지인이 다른 신도에 대해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평소에 성격 이상하지 않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뭔가 이중적인 것 같아. 동훈 씨는 처음엔 그래도 가까우니까 털어놓나 보다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훈 씨가 그 지인과 멀어지기로 결심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나눴던 이야기 일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형도 그 사람 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동훈 씨는 자신이 험담의 공범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과는 믿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험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를 허무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투사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 혹은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심리죠. 하지만 그 해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말로 남을 해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남에 대한 평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험담은 관계의 벽을 높이고 침묵은 신뢰의 다리를 놓습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내 눈으로 본 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혹은 그건 그 사람 얘기니까 나는 따로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자랑은 거리를 만들고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고마움과 감정의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을 전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고르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해야 할 말은 끝까지 아껴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쉽게 흘리는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부터 잃게 됩니다. 오늘 나눈 4가지, 2가지는 말하고 2가지는 반드시 침묵하라는 이 지혜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고마움을 말하세요. 고마움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말하세요.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오해받고 언젠가 혼자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 자랑은 침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 험담은 삼키세요. 그 어떤 말보다 다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중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에 주목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말을 더 자주 꺼내고 계신가요? 한 줄의 말로 인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한마디의 침묵 덕분에 관계가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단 한마디의 말을 고를 때 그 말이 누군가에게 햇살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책은담이라는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도 갚고 또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잃는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해온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 한마디로 따뜻해졌나요? 혹은 어떤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걷는 이야기의 온기,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